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아, 자막 없이 보고 싶다. 여기 여러분을 위한 챌린지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챌린지입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히야 한국어 히야입니다. 며칠 전에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한 사람이 핫팩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요즘 날씨 너무 춥죠? 여기 핫팩 하나 받아가세요. 핫팩 하나랑 전단지 한 장을 주셨어요. 이 전단지는 헬스장 광고였어요. 새해 이벤트 30% 할인! 요즘 이런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새해가 되면 이런 전단지를 더 많이 나눠주는 것 같아요. 헬스장 전단지, 필라테스 전단지, 영어 학원 전단지 등등. 1월은 결심의 달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해 결심을 합니다. 운동하기, 책 읽기, 돈 모으기, 다이어트 하기, 금연하기, 금주하기 이런 결심들. 그리고 외국어 배우기도 대표적인 새해 결심이죠. 실제로 저도 느끼는 게 연초가 되면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요. 올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번에는 꼭 성공하자 다짐합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새해 결심을 연말까지 이어가기가 쉽진 않죠. 아니 연말은커녕 작심삼일이라는 말 그대로 한번 해보자 결심하고 그 결심을 3일 이상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죠. 우리는 새해가 되면 프로 결심러가 되고 또 프로 포기러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프로 결심러, 프로 포기러는 요즘 자주 쓰는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뭔가를 반복한다는 의미로 프로 땡땡러라고 해요. 지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프로 지각러, 항상 뭔가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은 프로 불평러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새해 1월이 되면 프로 결심러가 되고 프로 포기러가 됩니다. 반복적으로 결심을 하고 포기를 하죠. 여러분도 올해 새해 결심을 하셨나요? 새해가 되면 새해 결심에 대한 컨텐츠가 쏟아져 나옵니다. 새해 결심에 관련한 책들, 유튜브 영상들, 팟캐스트,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SNS에도 프로 결심러들이 나 올해 이런 새해 결심을 했어요 라는 포스트를 많이 올리죠. 또 동시에 이런 콘텐츠들도 많아요. 이렇게 하면 올해 새해 결심 꼭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새해 결심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이들의 공통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목표로 책 100권 읽기, 마라톤 완주하기, 완전 금연하기 등의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데 이게 바로 실패의 원인이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새해 목표를 이루려면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디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내용이죠. 저는 이 새해 결심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봤는데요. 이 연구가 사람들이 작심삼일하는 이유에 관한 연구였어요. 우선 이 연구의 실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실험은 SNS 사용 시간을 줄이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이 실험의 연구진은 이 학생들에게 2가지의 선택권을 줬어요. 첫 번째 선택은 SNS 접근을 막는 앱을 설치하는 거였고 이렇게 하면 SNS를 하고 싶어도 못하겠죠? 두 번째 선택은 스스로 SNS 사용 시간을 조절하게 하는 거였어요. 1번은 앱을 설치하는 것, 2번은 스스로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SNS 사용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실험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에서는 2번, 스스로 사용 시간을 조절하겠다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1번을 선택한 학생들, 그리고 2번을 선택한 학생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제로 SNS 사용 시간을 줄일 수 있었을까요? 결과는 내가 스스로 SNS 사용 시간을 줄이겠다고 선택한 학생들은 SNS 사용 시간을 줄이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자기 통제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의 의지와 내가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다는 통제력을 과대평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통제력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에요. 흥미롭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실험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저의 의지와 통제력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목표를 세우고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나의 의지로만 가면 오래 가야 2주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1번을 선택한 학생들처럼 SNS를 막는 앱을 사용하는 것처럼 뭔가 강제적인 방법도 필요합니다. 강제적인 방법. 포기하고 싶을 때 조금이라도 강제적인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진짜 많이 하는 건 앱을 사용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습관을 만드는 앱,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앱, 이런 앱들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저도 이런 앱을 하나 사용하는데요. 저는 이걸 새해 결심보다는 작년에 한 연말부터 운동을 꾸준히 매일매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제가 사용하는 앱은 챌린저스라는 앱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딱 느낌이 오죠. 이 앱을 보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 챌린지들이 되게 많은데요. 아침 6시에 일어나기, 매일 10분씩 책 읽기, 매일 물 6잔 마시기, 자신이 원하는 챌린지를 선택해서 매일 인증샷을 올려요. 오늘 너무 귀찮은데 하지 말까? 이럴 때 같은 챌린지를 하는 다른 사람의 인증샷이 올라오면 나도 해야지. 자극을 받고 몸을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이 앱은 정말 결정적으로 아주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어요.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면 돈을 받아요. 이 앱에서는 처음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도전을 시작할 때 예치금을 넣어요. 예치금은 미리 돈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면 이 예치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돈이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아닙니까? 딱 하루 안 하면 그 돈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 앱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잘 만든 것 같아요. 저도 예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열심히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제가 설정한 목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앱 사용해 보셨어요? 오늘 새해 결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사람이 새해 결심을 하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정신건강이나 행복을 연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새해 결심에 대한 찬반이 나뉜다고 해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대요. 찬성하는 입장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실패해도 괜찮아. 새해 결심은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희망적인 행동이다라고 주장하는데요. 반면 새해 결심에 반대하는 입장은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반복적으로 새해 결심을 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행복감이 높지 않다고 해요. 새해 결심은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유혹하지만 자신의 의지를 과대평가해서 아까 했던 얘기네요. 결국 사람을 괴롭히는 자기계발서들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은 좀 한국에 대한 얘기였는데 저는 이 마지막 말이 인상 깊었어요. 특히 한국 사회는 초고속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만큼 변화와 성공에 대한 강박이 크다. 그만큼 변화와 성공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한 것처럼 개개인도 그만큼의 속도로 변화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새해 결심도 그런 강박의 하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새해 결심을 해야 한다. 새해 결심은 필요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새해 결심에 반대하는 교수님의 주장에 좀 더 공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새해 목표를 세우지 않는 편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새해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올해 키워드 정도만 정해서 올해는 여기에 좀 더 집중하자 이 정도의 방향만 잡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의 올해 2024년의 키워드는 건강이에요. 올해는 좀 더 건강관리에 힘쓰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건강한 요리법을 찾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위주로 먹고 또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신경을 쓰자. 요 정도만 정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편입니다. 저는 사실 저도 예전에는 뭐 구체적으로 새해 결심을 하고 뭐 새해 목표를 뭐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보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제가 뭔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나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다른 외부 상황들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실망감이 크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래서 저는 새해를 시작할 때 올 한 해 목표를 쭉 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내가 필요한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성공했을 때 오는 그 행복감이 더 크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새해라고 해서 이런저런 구체적인 목표를 따로 세우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편이세요? 아니면 저처럼 뭐 키워드나 그냥 컨셉을 하나 정해서 그 방향만 어느 정도 정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난 새해 목표 같은 거 필요 없어. 아예 새해 목표를 세우지 않는 편이세요? 오늘은 새해 결심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스크립트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도 확인해보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